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스프레소 추출에 관련된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추출량과 압력이라는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 이제 원두양, 그리고 원두 굵기, 그 다음에 이제 추출량과 압력. 이제 요 정도만 하면은 이제 추출에서 어느 정도는 다 다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영상을 좀 넘어갈 건데, 일단은 오늘은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추출량과 압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제가 그린 건데 사실상 이 표는 엄청 많이 보셨잖아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두 번씩 봤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뭐 흔히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거 보면은 에스프레소 이렇게 쥐어 짜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건 과다 추출이다, 아니면은 좀 철철 새는 모습을 보고 과소 추출이다 라고 이런 설명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표현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뽑는다면은 당연히 정답이겠지만, 만약에 내가 쥐어 짜는 추출을 하는데 리스트레토보다 덜 받는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는 언더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쪽 부분에 해당돼요. 스트롱 언더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스트렝스, 이게 농도거든요. 농도. 그러니까 농도는 굉장히 높지만 사실상 추출 수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수율과 농도는 말대로 이게 농도고요. 이 액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리스트레토를 뽑으면 농도가 굉장히 높은 커피가 나오죠. 근데 익스트랙션은 결국 추출 수율입니다. 내가 사용한 커피에서 몇 퍼센트를 꺼내고 왔느냐.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쥐어를 짜고 너무 커피를 덜 받게 되면, 그러니까 리스트레토 마크보다 덜 받게 되면 수율은 낮고 농도는 높은 커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그 쥐어짜는 모습도 충분한 에스프레소 받지 않으면은 과소 추출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철철 새는 커피를 제가 추출했어요. 그럼 당연히 농도가 굉장히 낮겠죠. 뭐 이쯤일 겁니다. 이쯤이요. 하지만 제가 조금 과장해서 4분, 5분을 뽑았어요. 그렇다면은 수율은 올라갈 겁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ml 에스프레소 받는 것보다는 300ml 에스프레소 받는 게 수율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물 접촉 시간을 늘리면서. 그러면은 만약에 늘어났다고 가정하면은 이쪽이 아마 분포가 될 겁니다. 가뜩이나 약한데 이제 물 접촉 시간이 느니까 쓴맛이나 이런 떫은 맛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제 이런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맞는 걸 수도 모르겠지만, 이제 수율과 농도를 생각했을 때는 과소 과다 추출에 대한 이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어떨까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끔 저희 거래처에서도 원두양을 엄청 많이 하고 조금 추출하는 그 거래처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저도 그걸 그렇게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커피가 너무 아까우니까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커피 맛이 그런 커피 맛이고, 그 쥐어 짜는 듯한 해서 리스트레토를 만드는 것이 내 커피 베리에이션이나 아니면은 음료에 맞는다면 그거에 대한 장점을 가져갔겠다 하면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카페 사장님도 계시고 바리스타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저번에 수업 들었던 거를 저희 이제 영상을 보셨다면 앞에 부분을 짧게 끊었을 때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을 가지고 내가 음료에 활용을 하겠다 하면은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많이 넣으면 맛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건 저는 반대고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보면은 가운데가 되게 이상적인 추출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이 정도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제 이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희 이제 강배전 커피를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강배전 커피는 이미 커피 세포가 많이 약해져 있고 또 추출이 되기 편한 조건이 돼 있어요. 약배전보다. 그리고 부피도 커져 있기 때문에 추출이 굉장히 쉽습니다. 약배전보다. 물이 닿았을 때.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상적인 추출 범위에서 추출할 게 아니라 뭐 수율을 조금 낮게 해서 추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미 커피 맛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출을 하는 겁니다. 엄청 굵게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배전을 각자 바리스타의 그런 레시피대로 에스프레소 세팅을 잡는 거죠. 반대로 약배전은 거의 정반대죠. 커피의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지만 커피 자체가 너무 단단합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이 강배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갈기가 되게 힘들고 그리고 더 가늘게 갈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강배전은 추출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럼 더 가늘해지는데 이 가늘어졌을 때 언더 추출이 되면 그러니까 추출 수율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면 이 커피가 약간 떫고 약간 산미가 너무 튀는 커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배전은 이제 어시더티가 높죠. 산미가 높고 뭐 비터가 낮다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자른 비터를 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언더나고 커피 맛이 약하고 산미가 너무 튀니까 오히려 비터를 여기서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분명히 좋은 애프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커피콩 자체가 단단하고 아직은 강배전에 비해 세포가 단단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물 접촉 시간이나 더 가는 가늘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배전은 조금 더 러프하게 추출하는 편입니다. 조금 더 물 접촉 시간 늘려줘요. 강배전은 저는 그렇게 추출하지 않고 무조건 이 세팅을 잡으실 때 이제 약배전이나 강배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커피를 잡으실 때는 무조건 맛을 보면서 잡아야 됩니다. 맛을. 이걸 아시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맛을 먹어봤을 때 아 이게 좋았어 아니면 이거 별로야 여기서 또 바꿔봐야지 여기서 바꿔봐야지 여기서 이렇게 바꿔볼까 이런 마인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출량과 결론은 저번 시간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굵기, 원두량, 추출량. 결국 바리스타가 컨트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이 세 개가 거의 다예요. 뭐 이번에 원두는 너무 그래서 압력을 낮추고 올치고 이렇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물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굵기, 원두량, 추출량을 요 세 개를 조절해 가면서 최적의 맛을 뽑아내는 겁니다. 물론 각자의 입맛에 맞춰서 그걸 이제 손님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계시더라도 각자 자기 입맛으로 찾아야 된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는 크리스토퍼 핸돈이라는 이제 과학자이자 그리고 커피에 관련된 논문을 이제 내시는 분인데 워터포 커피에서도 그때 이제 영국 바리스타와 같이 했었죠. 이분이 이제 가끔씩 커피에 대한 자료를 내는데 그게 이제 에스프레소 관련된 자료가 이겁니다. 자세한 거는 안스타님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은 EK 사선 세팅이죠. 글라인더 세팅. 이 왼쪽으로 갈수록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수율, 이쪽은 이제 추출 시간. 그 위에 것부터 보면은 6바일 때 가늘어질수록 추출 시간이 길어지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가는 거죠. 밑에 건 보면은 수율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하얀 곡선을 그립니다.
1.7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가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본 게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게 아마 채널링 때문에 그럴 겁니다.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변수가 더 많이 생기고 편차가 더 많이 생겨요. 지금 보면 이렇게 짝대기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편차거든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편차가 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기 밑에 그래프는 여기가 편차가 엄청 심하죠. 여기는 거의 없고 여기도 1.7 요조 기준에선 여기도 편차가 물론 있지만 여기만큼은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압력과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자료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구바를 기준으로 낮은 압력이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맞진 않아요. 이게 요 같은 자료에서 그 안스타님 영상을 보면은 6바와 9바를 비교하면서 6바가 반드시 빠르지도 않고 9바가 반드시 빠르지도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자꾸 7바, 8바의 저 압력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냐. 저는 이게 원두 굵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원두 굵기가 왜? 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이 그래프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요거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1.7이라는 게 이제 완전 가장 높은 수율을 얻었어요. 그리고 샷타임도 30초입니다. 이게 제가 전체를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30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스탠다드한 추출이겠죠? 중심에 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포인트를 중간으로,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여기랑 여기 변수가 편차가 더 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편차가 늘기 시작을 해요. 이 말은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계속 생각대로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채널링은 생기고 알 수 없는 편차들이 생깁니다. 압력과 비례하는 건 압력과도 연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저번 영상에서 이거 같은 이제 재생 목록에 있는 영상에서 커피 원두 굵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좀 추가로 설명을 이제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원두 굵기가 이렇게 있다면 같은 커피인데 원두 굵기가 이게 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추출하기가 쉬워지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추출되는 성분들이 시간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향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빨리 추출이 되는 편이고 쓴맛에 비해 쓴맛과 떠밀은 맛은 되게 늦게 추출되고 그리고 쓴맛은 대신 느낄 수 있는 수용차가 인간한테 많습니다. 그리고 역치도 낮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어도 많이 쓴 거예요. 단맛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렇게 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커피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맛을 줄이기 위해서라면은 결국 원두 지금 입자 사이즈가 약간 굵어져야 돼요. 물론 접촉 시간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접촉 시간은 계속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접촉 시간을 줄이는 것과 같이 굵기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두가 굵어져야 하니까 왜 굵어져야 하냐면은 아까 말했던 쓴맛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편차가 줄어요. 그라인더가 아무리 잘 만든 그라인더라 하더라도 제가 뒤에 또 설명할 건데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정말 컨트롤할 수 없는 미분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을 위해서는 원두가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만 두고 했을 때요. 에스프레소만 봤을 때는 원두가 조금 굵게 갈려야 되고 굵게 갈렸을 때 편차도 줄어들고 쓴맛도 줄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맛들. 떫은 맛, 쓴맛.
좋은 긍정적인 향미를 먼저 뽑아내고 거기서 딱 추출을 멈추는 거죠. 그렇게는 너무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는 게 그렇게 추출하는 건. 그 전에 다 빠져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두는 약간 굵어져야 되는데, 굵어져야 되니까 이제 뭐 디스트리뷰터, 뭐 바스켓 이런 것도 컨트롤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압력도 조금씩 건드려 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압력은 비례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이렇게 구바보다 낮은 압력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커피 원두 굵기에 따른 맛을 변화를 주려고 하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요 지금 자료를 보면은 왼쪽으로 가질수록 편차가 커지는 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실험 데이터로. 물론 이게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더 많은 자료가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늘어졌을 때 바리스타가 느끼는 편차와 변수는 느는 것은 경험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 굵게 세팅을 해서 좀 사람들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표죠. 정말 많이 봐서 정말 지겨울 정도인데, 메퍼그와 말코닉의 예전에 이제 세계대회 전후로 나왔던 그래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EK43이 정말 화두였을 때입니다. 지금은 WBC가 글라인더가 고정이기 때문에, 스폰서 때문에.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쓰고 싶은 글라인더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뭐 일단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변수는 더 커지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긴다. 그 말은 이쪽 구간일 거거든요. 이거 그냥 대충 할게요. 정확하게 이제 미크론 따지지 않고. 지금 보면은 거의 표상 한 요쪽에서 여기가 거의 이제 처음으로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커피 입자가. 그러면 요 구간이 굉장히 이제 가는 구간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 가는 게 왜 그렇게 큰 변수를 만들어내느냐. 왜냐면은 여기 10미크론이 있잖아요. 그리고 100미크론이 있습니다. 예, 10배죠. 근데 크기는 10배가 아니라 1000배예요. 10배가 아니라 1000배입니다. 왜요? 이게 직경이어서. 직경이기 때문에 10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차이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막상 숫자는 몇 개 차이 안 나지만 사이즈로 봤을 때 여기가 되게, 사이즈로 보면 여기가 굉장히 이제 크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배, 여기서 또 10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늘어졌을 때 생기는 이 작은 미분들이나 작은 입자들이 굉장히 큰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편차도 커져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제 계속 세팅 값을 더 가늘게 갈수록 편차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 컨트롤하기가 어렵죠.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굵은 입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하나만 두고 말하는데, 그냥 사실상 이 그래프 제일 높은 점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세팅을 할 때. 하지만 이제 이 그래프만 설명을 하면은 이 굵은 입자들은 확실히 편차가 적고 이제 쓴맛이 나올 확률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바리스타들이 조금 굵은 원두 세팅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추측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늘수록 편차와 컨트롤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너무 많은 쓴맛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리고 조금 더 굵은 쪽으로. 그러면 쓴맛도 줄일 수 있고 편차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바리스타의 선택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제 생각은 조금 굵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늘고 빨리 뽑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사실 빨리 끝나니까 차라리 약간 굵게 갈고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가지는 게 어떨까. 이거 저는 콜드브루 만들 때 몇 번 느꼈었거든요. 네, 콜드브루를 빨리 만들려면 좀 가늘게 하고 물 담그는 시간 줄이면 되는데 그걸 아무리 정말 이렇게 아무리 컨트롤을 해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차라리 굵게 하고 좀 넉넉하게 담아 놓는 게 훨씬 맛은 좋았습니다. 저 그냥 매장에서 만들어 먹을 때. 이건 뭐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성향들의 추출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결국 조금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에스프레소를 좀 지향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한번 매장이나 혹시 일하시는 곳 있으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과 그 다음에 추출 압력, 추출량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편은 아마 다다음 주나 이때 찍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 변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조금 전문가 같은 컨텐츠여서 사실 조회수도 안 나오고 관심도 많이 없어요. 그래도 커피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커피 생활이었습니다.